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년 1학기 다산중학교 기출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학교에 올라와서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는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겠지만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 내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부했었던 방식과 조금 더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해보는 공부를 기존에 해왔다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새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수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시면서 체크하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몰랐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제해보는 시간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학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겠지만 특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들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국어나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꼼꼼히 읽으신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숙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암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수학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다산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시험 범위가 문자화식부터 시작해서 1차 함수까지 범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봤었던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1단원에 있었던 유리수부터 시작해서 부등식까지가 범위였었고 기말고사 범위가 대부분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까지 범위가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 다산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시험 범위가 좀 넓다는 얘기는 시험 범위가 좁았을 때보다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경향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중학교 기출문제는 전체 2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모두 다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비교적 배점이 컸던 5점짜리, 6점짜리 문항이 각각 5문제씩 출제가 돼서 5점짜리와 6점짜리 문제를 틀리게 되면 감점되는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점수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할 작년도 기출 문제는요. 실제 기출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변형 문제로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는 학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저하고는 실제 출제됐었던 문제들이 숫자가 변형되었을 때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과 같은 경우는요. 잘 아시다시피 지수법칙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수법칙과 활용 관련된 문제. 우리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A의 M제곱의 N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게 어떤 거라 그랬죠? A의 M제곱과 N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가 모두 N번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A의 M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썼던 이 식은 A의 M제곱과 A의 M제곱이 점점점 가서 몇 번 곱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얘가 N번 곱해져 있었다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결국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AM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간혹 가다가 얘가 이렇게도 쓰여집니다. 우리 큰 지수의 대소관계를 따져줄 때 지수의 크기를 일치시켜 줍시다 할 때 간혹 가다 이런 방법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과 같은 경우는 y의 6제곱, x의 세제곱이니까 1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도 맞지 않죠.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8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y는 9제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이 3번은
여기는 나눗셈이잖아요. 미치 같은 지수의 나눗셈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수의 차와 같다 그랬고요. 미치 같은 지수의 곱셈은 지수의 합과 같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린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a의 6제곱이 돼서 얘도 역시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a의 4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a 5제곱분의 1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결국 얘를 다시 한번 쓰면요. a 5제곱에 a 8제곱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a 3제곱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또는 여기서 또 우리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요. a의 4제곱 플러스의 4제곱 마이너스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치 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의 합과 같다 그랬고요. 미치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됩니까? 차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었던 이 값이 8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a의 3제곱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 우리 5번까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5번과 같은 경우는요. a 9제곱 플러스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나눗셈이야. 여기는 나눗셈이니까 역수로 바꿔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플러스 8제곱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a의 21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정답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잘 안 나와요. 책에서 교과서에서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공부하시는 가장 기본 교재가 뭐라 그랬죠?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출제된 유형과 비슷한 문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 유형에서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우리 원리탐구학원에서 많이 보는 교재들에서 해당 유사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꼭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겠죠?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비슷한 유형이 그대로 이렇게 출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과 같은 경우는 이 2번은 시계 계산에서 다항식의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옳게 전개한 것을 찾아봅시다 그랬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 3xy 여기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12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그 다음 2번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y가 되니까 어머나 얘가 정답이 맞습니다. 그 다음 3번과 같은 경우는요. 12x제곱 y 맞고요.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가 됐어. 여기가 잘못됐죠. 3번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전개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에 2xy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플러스 2x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잘못됐습니다. 5번과 같은 경우는 2x의 세제곱 플러스에 6x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잘못됐죠. 그래서 2번 정답은 얼마? 2번. 여기에서는 식을 전개할 때 문자가 몇 번 곱해 이 3번과 같은 경우는요.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 부등식의 성질 다 알고 계시죠? 이 등식의 성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같이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A가 B보다 크다고 하는 이런 부등호가 주어져 있으면, 이런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부등식의 양변에 어떻게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더해주거나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곱해주거나 나누어주는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양수가 곱해지는지 음수가 곱해지는지 구분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를 했는데 얘가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 어떤 걸 알 수 있죠? C의 부호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았더니 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C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과정에서는 거의 다뤄지진 않지만 얘가 이렇게 보니까 A와 B의 대소관계가 A가 B보다 컸거든요. 근데 A 곱하기 C, B 곱하기 C를 했더니
두 개가 같아졌대요. 그럼 C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C는 0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주는 경우에는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C분의 A와 C분의 B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았더니 A가 B보다 더 컸었는데 얘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대요. 결국 얘 C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게 4a-1이 4b-1보다 더 크거나 같다고 주어져 있잖아요. 결국 여기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가 4b였는데 b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a가 b 이상일 때 옳지 않은 부등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나누어져 있고 똑같은 수가 더해져 있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에 변함이 없죠.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 2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이 양수가 더해져 있었고 곱해져 있었고 양수가 더해져 있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에 변함이 없습니다. and 지금 여기서 보시면 3번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a와 b의 계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지금? 음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4번과 같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됐죠? 부등식의 성질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여기도 역시 교과서에서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 2분의 x-1 블라블라의 해가 1차 부등식과 같았대요. 우리가 분모가 미지수의 계수가 분수나 소수 형태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뭘로 바꿔준다고 그랬죠? 우리 정수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 번째 부등식에다가 얼마를 곱해줄까요?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100을 곱해주시게 되면요. 2배의 x-2가 13x 마이너스의 48이라고 하는 부등식 관계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전개를 하겠습니다. 2x-의 4가 13x-의 48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여기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11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4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쵸? 결국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4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원래 주어져 있었던 이 분수부등식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곱해주면 되죠? 양변 얼마? 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3x-의 3에 마이너스 2x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이렇게 괄호를 치고 한 줄 더 쓰시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리고 3x-의 3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의 2a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여기 정리해보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마이너스의 9 이상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없었는데 이 값이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이 값과 이 값이 우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2a-의 9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4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3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똑같은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문제에 굉장히 다수 형태가 주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갈 수 있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자릿수가 몇 자릿수인지를 파악해보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n의 값을 찾아 자릿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던 식을 정리를 할 때 얘가 a 곱하기 10의 n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구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어져서 a 플러스 n이나 뭐 a차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로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수가 몇 자릿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10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1단에서 공부했습니다. 소인수가 얼마가 있어야 되죠? 2나 5의 곱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5의 숫자가 더 작으니까 2의 지수를 5의 지수로 맞춰줄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12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는 36 곱하기 2 곱하기 5의 12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2 곱하기 5는 우리 10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국 36 곱하기 10의 12제곱이 되니까 얘는 36 뒤에 0이 몇 개 붙는다는 얘기죠? 12개 붙으니까 얘 몇 자릿수가 되겠습니까? 14자릿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6번 문제를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풀이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부등식의 지수가 전부 다 문자 형태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왠지 좀 겁을 먹잖아요. 겁먹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저 부등식을 정리를 해보면 a-b의 x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에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 좌변에 있었던 걸 전체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부등호 방향 변함이 있다 없다?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해가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죠? a-b분의 3a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얘가 x가 3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어요. 결국 여기 주어져 있었던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죠? 3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A차 B가 A에서 B를 빼준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양수라는 조건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수의 차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어떻다는 얘기죠? 컸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조건을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 3a-3b는 마이너스 3a-의 얼마가 되는 거죠? b라고 쓸 수 있겠거든요. 결국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6a가 뭐가 돼? 6a는 2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b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b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3a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볼까요? 이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A차 B가 0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럼 볼까요? A에서 B를 빼줬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 B가 뭐라고 주어져 있었죠 지금? 3A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A-의 3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A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A는 음수라는 조건을 지금 찾았습니다. 됐죠? A는 어떤 수라고요? A가 음수라는 조건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원래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값을 구하자는 얘기거든요. 식을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2a 플러스의 b의 x 마이너스의 a 플러스의 2b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b가 얼마라는 조건을 알아냈었죠. b가 3a라는 조건을 알아냈기 때문에 얘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에다 3a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요. 여기는 5a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 자, 3a를 대입해주게 되면 6a가 0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5ax가 어떻게 돼야 돼? 5ax가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a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를 기억해줘야 됩니다.
A의 범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0보다 작았기 때문에 여기 X의 계수가 5A였잖아. 양변을 5A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2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것들이 숨어져 있었던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문제에 접근하셔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도 예시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금 이 문제까지만 한 줄만 써드릴게요.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는 2ab가 되고요. 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a-b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지금 해가 x가 2보다 작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x가 더 크다 그랬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 여기 뭐가 숨어 있는 거죠? 2a 플러스의 b가 음수라는 조건이 숨어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요. x가 2a 플러스 b분의 4a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 주어져 있었던 이 값이 뭐가 되면 돼? 이 값이 얼마? 2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요. 4a 플러스의 2b는 얼마가 되면 될까? 여기는 4a 마이너스의 b가 돼서 결국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b가 0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죠. b가 0이라는 값을 우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b가 0인데 여기서 보세요. b가 0인데 2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의 부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내친 김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서 보시면 b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이 부등식은 3ax 플러스의 7a가 0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여기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3ax가 마이너스 7a가 되겠고요. 얘를 x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면 a의 부호가 음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부호를 따져주면서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7번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단순화할 때 단위량을 결정하고 가는 게 좋겠거든요. 단위량을. 이게 왜 갑자기 단위량을 말씀드렸냐면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봉사활동하는 데까지 가기로 했는데 버스 요금은 일단 1인당 1,200원이래요. 1인당 1,200원이니까 우리 버스 요금부터 한번 써볼까요? 이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친구 4명이 같이 가는 거니까 4 곱하기 1,200 해주게 되면 버스 요금은 4,8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 요금은 4,8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요.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거리마다 째깍 돈이 계속 올라가요. 괜히 일정한 거리마다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서 그 단위량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텐데 택시 요금은 1.5km까지 1,500m까지는 3,000원이고요. 그 이후에 200m당 1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택시 요금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택시 요금은 일단 택시에 타는 순간 우리 얼마를 지불하는 거죠? 1,000원을 지불합니다. 좀 억울하긴 하지만 택시에 올라타서 100m를 가서 내려도 3,000원을 내고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200m당 100원씩 추가되는 거니까 여기가 단위량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1m당 우리 얼마씩 내는 거죠? 1m당 0.5원씩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5km까지는 얼마가 된다 그랬어? 3,000원이라 그랬고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간 거리를 x라고 놓으면
택시를 타고 간 거리를 x라고 놓으면 우리가 내는 금액은 0.5 곱하기 x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1500m를 초과하는 거리만큼은 미터당 0.5원씩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결국 여기가 1500이라고 문제를 쓰게 되면 문제 해결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됐죠? 자, 일단 여기 봅시다. 3000 플러스에 0.5x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1500이 뭐보다 커야 돼요? 4800보다 어떻게 됩니까? 4800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 우리 택시 타는 게 유리하다 그랬거든. 택시 타는 거 유리한 거리를 우리가 찾을 거니까. 자, 그럼 이거를 우리 곱해 보겠습니다. 이걸 구해 보시게 되면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0.5x 여기 가로에 x 마이너스에 1500이 얼마가 되는 거죠? 1800만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 0.5로 1800을 나눠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결국 x-의 1500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3600이 되겠죠. 3600. 됐죠? 결국 x가 어떻게 돼야 될 거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600에서 1500을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5100이 되겠죠. 됐습니까? 결국 얘는 몇 킬로미터까지 가면 돼요? 5.1km, 5100m니까 5.1km까지 가게 되면 택시가 더 유리하죠. 그쵸? 여기까지는 금액이 같으니까. 됐죠? 자, 우리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구해주는 게 문제가 될 거거든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일단 문자가 두 개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뭐가 만족이 돼야 됩니까? 등식이 만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등식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좌변과 우변이 결정이 돼야 되겠고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미지수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미지항이 소거가 되면 안 돼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기억은 얘는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이 될 수 없고요. 니은 방정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문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성립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 좌변에 xy 있고 우변에도 xy가 있는데 좌변과 우변에 있었던 y 값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소거가 돼서 문자가 하나짜리 방정식이 돼서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만족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미음과 같은 경우는요. 2차항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아이고 얘 2차식이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소거가 되는 거잖아요. 소거가 돼서 뭐가 됩니까? xy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비읍과 같은 경우는 얘는 전개를 해보게 되면 x-의 3이 y제곱 마이너스 3y가 돼서 2차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또는 부등식을 찾으세요. 또는 1차 함수를 찾으세요. 하는 문제 유형들이 제목만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꼭 그 성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번과 같은 문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1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고요. 미지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죠? 사실 이런 문제는 땡큐예요. 배점도 3점짜리 쉬운 문제잖아요. 해가 주어져 있으면 해 성질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는 등식이 참이되게 해주는 값이니까 일단 이 값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3 플러스에 2a-의 9가 0이 되는 등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결국 2a가 6이 되기 때문에 a가 우리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해를 미지항에 대입을 해줍니다. 또는 이번 문제에서는 요번엔 그런 게 좀 없었지만 뒤쪽에 1차 함수할 때 주로 나오는 게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대부분 이렇게 주어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만족시킨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이 P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데
P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대부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에 개수가 숫자로 주어질 거고 점도 숫자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P점이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얘를 대입해 주면 돼요.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관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직선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요. 직선 두 개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 그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이 교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연립방정식의 뭐가 되겠습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간다고요? 이 값을 미지항에 대입해서 개수를 따져주시면 되겠고요. 1차 함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위에 어떤 특정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을 주어져 있던 식에 대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활용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두 직선의 교점이 주어져 있다. 이 두 직선의 교점은 무엇과 똑같다고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의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일단 주어져 있었던 아래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5x 플러스의 5y 마이너스의 4x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7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x 플러스의 5y는 7이라고 하는 식과 위에 있었던 게 뭐가 되는 거죠? 3x 플러스 4y는 10이라는 식이었잖아요. 결국 우리는 여기 이 식의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할까요? 3을 곱하겠습니다. 왜 3을 곱해주죠? 미지항 x를 소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3을 곱해주게 되면 3x 플러스의 15y는 21로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이 값이 이제 뭐가 됩니까? 3x 플러스의 4y는 1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요. 얘를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11y는 11이어서 y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y가 1이라고 한다면 x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왜? 미지수에 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값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참이 된다 그랬으니까 y에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x는 2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2, b는 1이 돼서 a 플러스의 b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3이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우리 교과서에서 다뤄봤었던 문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주어져 있었던 연립방정식의 해가 x분의 1은 y분의 2라는 식을 만족시킨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가감법을 쓰거나 대입법을 써서 문자를 소거시킨 다음에 식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지항이 두 군데 있어서 얘를 써먹을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주어져 있었던 이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y는 2x라고 하는 관계가 만족이 될 거거든요. y는 2x라는 하는 관계식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3x-의 2x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a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걸 알 수 있죠? x는 a가 될 수 있겠고요. x가 a가 된다면 y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2a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밑에 있었던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x 대신에 a를 넣을 거고요. y 대신에 2a가 들어갈 테니까 여기 4a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18-a가 돼서 이 값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6a가 얼마? 18이 되겠고요.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3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의 다항식의 합이 모두 같을 때 x-y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값을 다 일일이 더해서 a, b, c 다 결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구하는 게 x-y의 값을 구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 대각선 방향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각선 방향의 합은 우리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면요. 대각선 방향의 합은 x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6y가 되겠죠. 됐습니까? x 플러스 6y와 결국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었던 이 대각선과 여기를 갖다가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x 플러스에 7y 마이너스에 2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x가 이렇게 소거가 돼서 y 값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얘를 이렇게 소거를 해주게 되면 y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y는 2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 이쪽 양쪽에 있었던 이 대각선 관계 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흰색 대각선의 합은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x 몇 개 있죠? x가 4개 있습니다. 4x 플러스에 4y 플러스 1은 우리 위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x 플러스 6y랑 똑같다고 주어져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결국 이 값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됩니까? 3x는 2y-1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위에서 y가 얼마라는 걸 구했어요? 2라는 걸 구했으니까 결국 3x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결국 x가 얼마? 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 얼마? x-y의 값을 우리가 찾을 거거든요. 우리가 찾는 게 x-y니까 결국 x-의 y는 1-2가 돼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등식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둘레 길이가 1.5km인 호수를 A, B 두 사람이, 자, 첫 번째는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얘가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전체 둘레의 길이가 되면 우리 서로 만난다 그랬죠. 그리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이 이동한 사람의 거리에서 적게 이동한 사람의 거리를 뺀 것의 합이 뭐가 되면 돼요? 전체 둘레 거리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A가 B보다 빠르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A의 속력을 X라고 놓을 거고요. B의 속력을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얘네들이 30분 만에 만났으니까 30에 X 플러스의 Y가 1500이 되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줘야 돼? 여기는 50분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X-Y가 얼마? 150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이 첫 번째에 있었던 이 식을 양변을 30으로 나눌 거고요. 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양변을 50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는요. x 플러스 y는 50. 밑에 있었던 식이 이제 얼마가 됩니까? x-의 y는 3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얘를 두 개를 더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x는 80이니까 결국 x 얼마? 40이죠. 결국 A의 속력이 얼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당 40m를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레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한 친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요. 다른 친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어떻게 주면 돼요? 전체 둘레가 되면 서로 만나는 거죠. 그치? 마찬가지로 얘가 같은 방향을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둘레의 합만큼이 전체 길이가 되게 되면 두 사람의 거리의 차만큼이 전체 둘레가 되면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정답은 4번. 자, 우리 16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일을 하는 문제거든요. 일. 단위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단위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여서 뭐 기존에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은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아빠는 몇 시간 걸렸을 때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의 양이 얼마고 두 사람이 나머지 일을 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기계 대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A기계 2대와 B기계 4대를 동시에 사용해서 3분 동안 120개를 만들 수 있었대요. 아까 우리 속력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일 문제도 그렇고요. 뭘 따져주면 편하다 그랬지 우리? 단위량을 따져주면 우리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놓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A기계의 생산량을 1분당 생산량을 X라고 놓을 거고요. B기계의 1분당 생산량을 Y라고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에서 보시면 A기계 2대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2X만큼이 되겠고요. B기계 4개가 생산할 수 있는 건 4Y만큼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3분 동안 120개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1분당 몇 개? 1분당 몇 개? 4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우리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 x 플러스의 2y는 20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기계 3대와 B기계 1대를 동시에 사용하면 5분 동안 장난감 150개를 만들 수 있었대요. 식 써볼게요. A기계 3대로 만들 수 있었던 양과 B기계로 만들 수 있었던 양은 1분당 몇 대 만들 수 있다고요? 5분 동안 150개 만든다고 했으니까 1분에는 30개만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식이 2개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x 플러스 2y는 3x 플러스의 y가 30이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어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연립하지 않고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연립을 해서 보편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있었던 요 식에다가 3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3을 곱하죠? 미지수 x를 소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3x 플러스의 6y는 60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3x 플러스의 y가 얼마가 됩니까? 30이 돼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게 되면 5y는 30이어서 y가 얼마가 되는 거죠? 6이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고요. y가 6이 되면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x는 얼마? 8이라고 하는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 볼게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요. A기계 4대와 B기계 3대를 동시에 사용해서 장난감 100개를 만드는 게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A가 1분당 8개 생산할 수 있고 B는 6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A기계 4개니까 4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6 얘가 지금 1분 동안의 생산량이 되는 거죠. 1분 동안의 생산량은 31 플러스 18이니까 몇 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1분당 50개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분이 걸린다는 얘기죠? 2분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문제 풀면서 이걸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지금 A기계 4대와 B기계 3대예요. 여긴 좀 특별한 케이스여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다는 얘기야. 이 두 개씩을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보게 되면 4x 플러스 3y가 얼마가 되는 거죠? 5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은 A기계 4대와 B기계 3대가 동시에 작업을 해서 1분당 몇 개? 5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분이 필요합니까? 2분 동안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치?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대부분은 A기계가 1분에 몇 개, B기계가 몇 개를 만드는지를 구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가시면 안 돼요.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y가 x의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함수라는 것을 결정을 했었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 x, y의 대응 관계식이 주어져 있었는데 x 값이 하나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반드시 몇 개 있다. 한 개가 존재할 때 우리는 함수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만족이 될 때 우리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y는 fx라고 쓰고요. 뒤쪽에 문제를 다시 보겠지만 f의 a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수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의 수학적인 의미는 x가 a일 때 무슨 값? y의 값을 우리는 fa라고 놓고 얘를 우리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변수 몇 개 필요하다고요?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 x값이 결정이 되면 이 x에 대응하는 y가 x에 대응한다는 얘기는 x랑 관계가 있는 y값이 반드시 몇 개? 한 개 존재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좌표평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x축, y축 원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 x, y는 fx라고 한 이걸 y는 fx라고 놓겠습니다. y는 fx라고 한 이런 직선은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x값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하나밖에 없거든요. 됐죠?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x축에 평행합니다. x축에 평행하고 y축의 수직이죠. 이 식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y는 k의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x값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몇 개?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얘는 y축에 평행하고 x축의 수직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식은 대표적으로 x는 a 형태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 그래프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x값에 대응하는 y가 무수히 많아요. 동일한 x에 대응하는 y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우리 문제로 갑시다. y가 x의 함수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연수 x의 배수 y. 이거 함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자연수 x에 대응하는 배수를 우리는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숫자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배수가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나요? 무수히 많이 결정이 되죠. 여기에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어떤 자연수가 결정이 되면 약수의 개수는 반드시 그 자연수의 특성에 따라 주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라고 하는 자연수가 주어지게 되면 얘 약수가 몇 개 있습니까? 1과 자기 자신 몇 개 있어? 2개. 소수예요, 소수. 그에 비해서 4라고 하는 수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 그러면 4의 약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1, 2, 1, 2, 4. 여기 몇 개? 얘는 3개니까 합성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자연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약수의 개수는 반드시 몇 개? 그 수에 대응하는 한 개의 수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절대값이 x인 수 y가 몇 개 있어요? 절대값이 x.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2가 되는 수는 몇 개 있을 수 있죠? 양수 2와 음수 2 두 개가 있어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죠. 왜?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x값이 결정이 되면 그에 대응하는 y가 반드시 몇 개?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원뿔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뿔의 겉넓이, 이거 부피라고 합시다. 이거 부피라고 할게요. 부피예요. 원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입니다. 이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여기는 y라고 하는 것은요.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 어떻게 돼? 9파이 x가 되겠죠. 여기는
3파이 x가 돼서 여기도 역시 x는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음도 역시 가능하겠죠.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6x가 되니까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 미음. 여기 원뿔의 넓이가 아니라 원뿔의 부피라고 바꿔주세요. 프린트에는 제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입니다. 18번 문제는 함수값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F0이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F0이 3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F0이 3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X가 0일 때 무슨 값이야? Y가 얼마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나, 얘는 그럼 결국 뭐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좌표평면을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요. 여기 X축, Y축 원점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대충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요 값이 어떻게 돼? 여기가 3이야. 왜? X가 0일 때 Y의 값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는 Y절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fx라고 하는 게 y는 fx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b가 얼마라는 얘기죠? b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y는 a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을 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f1이 7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f1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지막입니다. x가 1일 때 무슨 값이라고? y 값이 7이라는 얘기죠. 결국 a 플러스 3이 7이 될 수밖에 없어서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4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4, b는 3이니까 a차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다행스럽게 우리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y절편값이 주어져 있어서 쉽게 찾아갔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찾아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식을 대입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 그리고 f1이 9라고 주어져 있어서 a 플러스 b는 얼마? 9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결국 얘는 a와 b에 대한 1차 연립방 정식이에요. 얘를 위에서 아래식을 빼보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죠? a는 2가 될 수 있겠고요. a가 2라고 한다면 b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a가 2라고 한다면 b는 7이라고 하는 식을 구해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fx가 밑에 문제예요. fx는 2x 플러스 7이 되는 거니까 f0가 얼마가 되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아갈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함수과 관련된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이라고 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축과 y축과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36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를 우리가 밑변이라고 봐도 되고 높이라고 봐도 되고요. 넓이니까 양수값만 취해주게 되면 여기가 12가 되고 이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36이니까 여기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조값을 m이라고 놓으면 이게 36이면 되겠죠. 결국 m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죠? 6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길이가 6이니까 요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식은 x절편이 얼마라는 얘기죠?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어떤 점이에요? 이 점은 y절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1차 함수식 구하는 데는 굉장히 간단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갑니까? y는 ax-12라고 하는 식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f의 6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0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왜?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x절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럼 6을 대입해 볼게요.
6a-12는 0이 돼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죠? 2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이 밑에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밑에 문제 보시면 여기서 똑같아요. 어떤 문제집이든지 다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요. 학교 프린트에서도 다뤄질 거고. 자, 우리 이 B점의 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이 B점의 좌표가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Y절편이 4라고 여기 예쁘게 이렇게 조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그래프와 X축, Y축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이 넓이가 얼마라고 조져 있죠? 8이라고 조져 있었습니다. 이게 8이에요, 8. 그러면 우리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역시 얼마?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8이라고 하는 식을 구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넓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는 우리 어떻게 찾아갑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여기에서 구해줘야 되는 a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우리 좌표 형태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어떻게 찾아갈까요? x2-x1분의 y2-y1 x1-x2분의 y1-y2 순서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1이에요. 결국 y는 x 플러스의 4가 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위의 문제랑 같이 관련돼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울기 구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1차 함수 y는 fx는 x 값이 3 증가할 때 y 값이 1만큼 감소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을 보니까 x가 3만큼 증가했대요. 3만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3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죠. 결국 이게 얼마가 됩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1차 함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얘가 어떤 점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를 지난대요. 자,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점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를 우리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y는 fx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갑니다. f의 마이너스의 6이 마이너스 4를 만족할 때라고 하면 우리 좀 더 어려워 보이죠. 이 점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 b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정리해보면 2가 되니까 b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1차 함수식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의 6이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대충 그리면 돼요. 대충 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어쩔 수 없어요. x절편과 y절편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그래프 다 그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x절편, y절편이 어디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여기다 하면 x절편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우리 이렇게 찾아갑시다. 우리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다면 x절편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6이 돼서 0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스케일은 좀 맞지 않지만 마이너스 18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8을 대입해 주게 되면 6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돼서 이게 x절편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x절편은 마이너스 18 여기 틀렸고요. y절편 마이너스 8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3,4를 지납니까? 자, 여기 3,4를 지나는지 보면 F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7을 지나죠. 얘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2, 4분면을 지나죠. 그쵸? 얘는 2, 4분면을 지납니다.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두 점. 3, 마이너스 1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돼요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평행하다라고 하면 일단 조건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된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3 마이너스 0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 돼서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아하 기울기가 같습니다. 결국 평행하다는 조건이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얘는 정비례 그래프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대략적으로 평행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만나지 않습니다. 얘를 우리 뒤쪽에서 연립방정식의 해와 관련 지으면 이 두 식은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죠. 그쵸? 이렇게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그림은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입니다. 이 1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보시면요. 우리 이 그래프의 형태로 봤을 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점이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가 y절편인데 얘는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우리 주어져 있었던 이 값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마이너스 a가 음수라는 얘기는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양수 조건이 만족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두 수의 곱은 a 곱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0보다 작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f-2가 여기잖아요. f-2 점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는 이 점을 x절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 이 점 y절편은 뭐가 됩니까? x가 0일 때 y의 값. 그래서 f-a는 0이라는 것도 만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지 잘 모르겠지만 f-3 f-3은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이 정도가 될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 f-3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고요. f1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그쵸? 여기가 f1이라고 놓는다면 양수, 음수가 되니까 두 수의 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y는 bx 플러스 a y는 bx 플러스 a래요. y는 bx 플러스 a야. y는 bx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b는 음수야. b가 음수니까 기울기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어머나 그래프 제대로 그렸네요. 결국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죠.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도 맞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x절편은 y는 ax-b의 x절편과 같지 않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가 0일 때 x값이라고 그랬으니까 ax, b는 0이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결국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x는 뭐가 돼? 여기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a분의 b라고 하는 값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치? 여기서도 사실 똑같아요. 여기서 놓게 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x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x는 a분의 b가 돼서 두 개의 x절편이 서로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22번입니다. 22번에 y는 fx의 그래프가 세 점을 지난다고 할 때 f-6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가 지금 세 점을
지난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세울까요? 얘가 지금 세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주어져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 같아야 돼요.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2a-a분의 7-의 4는 뭐랑 똑같아요?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a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의 2랑 똑같겠죠. 결국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 식은 a분의 3은 a 플러스 2분의 6과 같죠. 됐습니까? 결국 얘를 약분해주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여기 정리해보면 a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2a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a가 얼마가 됩니까? 2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점들이 이제 주어져 있죠. 여기 지금 2,4 여기 얼마가 됩니까? 4,7이라고 하는 이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a가 2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여기 대입해보면 4분의 6이잖아요. 4분의 6이어서 이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y라고 하는 값은요. 2분의 3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고 얘가 어떤 점을 지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줘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대입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도 갈 수 있다 그랬죠? f-a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할 때 얘를 대입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의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결국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결국 우리 y는 얼마? 2분의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f-6의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f-6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기출문제 유형 이 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식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래에 지금 아래에 주어져 있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금년에는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상하게 생긴 우리가 굉장히 자신 없어하는 이상한 식이 주어져 있고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차 함수를 그리려면 1차 함수를 결정하려면 어떤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 알죠? 점이 몇 개? 2개 있거나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될 텐데 지금 여기는 점은 주어져 있지만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있었던 이 식을 잘 유념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1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 a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a를 기울기라고 그래서 a를 구하는 방법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1, y1 여기 q점은 x2, y2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또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두 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요? x2-x1분의 y2-y1이라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우리 이 순서를 바꿉시다. 이 순서를 바꿔도 가능하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주어져 있었던 이 순서만 달라지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지? 그리고 잘 써먹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 때는 주로 많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 점을 이렇게 씁니다. f1, fx1 여기도 띠용 x2, fx2라고 가끔 써요. 똑같은 거야. 왜?
우리 fx1이라고 하는 건 x가 x1일 때 y의 값, 이게 y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 식을 볼까요? 이 식을, 저 식을 보면 우리에게 f2b-의 f3a 나누기 3a-의 2b가 6이라고 주어져 있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 이 관계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선 이제 우리 이거 이 두 개의 식에선 어떤 걸 쓰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x1-x2분의 fx1-fx2라고도 기울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순서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순서가.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순서가 달라졌거든요.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길 어떻게 주면 되죠? -1로 묶어내버리면 되죠. 그쵸? 얘를 음수로 묶어내주게 되면 이제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분자가 3a-2b에 마이너스에 f3a-의 f2b가 6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6이죠, 6. 6이죠.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의 형태는 3a-2b분의 f3a-feb가 되면 x1일 때 y1, x2일 때 y2의 관계가 만족이 돼서 이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식이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어서 이제 주어져 있었던 요 점 하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을 지난대요? 2, 마이너스 3을 지날 테니까 여기는 f2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b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b가 얼마? 9라고 하는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의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얼마? 9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m이 얼마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구해져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m은 마이너스 6, n은 9가 돼서 m-n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해볼 수 있겠죠. 됐죠? 여기에서는 요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식 변형시키는 게 혹시 몰라서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우리 2021학년도 1학기 다산중학교 2학년 1학기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대부분 문제를 읽다가 포기를 하는데 지문이 긴 것들 대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 처음하고 마지막 부분을 잘 관찰을 해보면 문제 해결의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89쪽과 113쪽에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었던 예시 문제들이 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작년엔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시험 범위에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땅의 넓이를 측정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비율 문제도 있었고 배수 문제도 있었고 지수법칙 활용한 거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뭐 그런 쪽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상식을 좀 한번 채워볼게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떤 횡단보도는 시간이 길고 보행 시간이 길고 어떤 횡단보도는 보행 시간이 짧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그럴듯하게 계산을 잘해서 교통부에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경찰청이랑.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행 진입 시간이 7초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호를 보고 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전까지 7초를 이렇게 예비 시간을 줬나 봐요. 그리고 1m당 1초씩 이동하는 시간을 줘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해줬는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보통 20m의 길이 횡단보도가 있다라고 하면 1m 가는데 1초니까 걸어가는데 20초 걸리고요. 아, 내가 거기 건너갈 거야 라고 준비하는데 7초를 주니까 전체 27초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곳에서는 보행 진입 시간 7초는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1m당 1초 기준에서 0.8m당 1초 기준으로 완화된 시간이 제시가 됩니다. 이 0.8m당 1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보행 신호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쵸? 자, 그럼 보행 신호를 Y라고 할 때 횡단보도의 길이 X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래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 교통약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통약자는 1초당 몇 미터 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면 되죠? 0.8m 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1초당 0.8m가 같다는 얘기는 이 0.8m는 몇 미터예요? 5분의 4m입니다. 5분의 4m. 됐습니까? 1초당 5분의 4m 가는 거야. 1초당. 그럼 우리가 보행신호 Y초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행신호 Y초는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보행신호 Y초는 0.8로 1초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를 0.8로 나누니까 5분의 4로 나눠줘야 돼요. 결국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4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 거리가 어떻게 된대요? 거리가 xm라고 줘져 있습니다. 결국 y는 우리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y는 우리 처음에 보행 진입 시간이 7초라고 줘져 있었으니까 7 플러스에 다 왔습니다. 이제 4분의 5x 어디? 횡단보도의 길이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y는 4분의 5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몇 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지금 40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x에다가 40을 넣어주면 돼요. f40은 4분의 5 곱하기 40 플러스 7이 될 테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57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겠습니다. 문제가 길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 전체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